하나가 2주 전만 하더라도 팀 타율이 1할 때 그치면서 한때 최하위까지 추락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6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최근 7연승을 달리면서 단숨에 리그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하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송희 의원, 일단 하나의 그 7연승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벽? 완벽. 잘 물어봤지. 왜냐면 잘 좋았어요. 물어봤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네, 좋았어요. 무슨 벽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중계를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공수 밸런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공격대죠, 마운드 선발대죠, 구원대죠. 그다음에 수비가 좋아졌어요. 수비 실책 개수가 뭐 6연승 기간, 뭐 7연승 기간에 수비 실책이 2개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것도 사실 최재훈 선수의 그 송구 실수, 그다음에 최우성 선수가 1루 쪽에서 이제 김주원 선수하고 부딪히면서 네. 그거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도루도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완벽한 지금 투타 밸런스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것가 단독 2위로 올라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수비 효율 부분을 지난 시즌에 사실 한화 롯데가 그 수비 효율은 뭐냐면 인플레이 타구를 잡아서 아웃시키는 그 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락의 수랑은 좀 별개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 시즌에 하나와 롯데가 조금 하위권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하위권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롯데는 여전히 이제 수비 효율은 조금 아직까지 반등을 해야 되고 하나는 이게 중위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수비 효율이 좀 좋아졌다. 네. 에라수도 많이 줄고. 네. 그냥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금 계속 선수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이기고 경기 내용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비 실책이 나올 때 모습을 보면 뭔가 경기를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고 팀 분위기가 최근에 뭐 안 좋고 연패고 이렇게 되면 사실 나가 있는 야수들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수비 실책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팀 분위기도 좋은데다가 승리를 많이 챙기다 보니까 나가 있는 야수들의 집중도가 너무 맞아.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하게 사실 이 뭐 작년보다 수비가 뭐 더 좋아졌다 이것보다는 그냥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그런 어떤 그 수비에 대한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참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맞아. 네. 누나 이런 것 좀 읽어주세요. 네. 중간 중간에. 어떤 거예요? 네, 노시환 사랑해님이 정민철 사랑해라고 슈퍼챗을 또 네, 감사합니다. 놔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저한테 누나는 네. 커뮤니티에 제 욕이 네, 도배됐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또 자연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이 좀 많아서. 아마 좀 있으면 또 네, 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이 몰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사실 뭐 랜더스, NC 다 이겼잖아요. 네. 어쨌든 뭐 그 키움전 합쳐서 이제 랜더스 NC 또 키움 좀 네, 그렇죠. 그쵸. 근데 7연승인데 저는 기점이 4월 9일부터 두산전 있잖아요. 네. 사실 코로빈과 잭로그를 잡은 게 팀 내부에 이제 자신감이 올라간 계기가 된 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뭐 어쨌든 랜더스는 앤더슨과 김강현도 잡죠. 그다음에 NC전도 로건하고 라일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든 국내 에이스든 모두 다 이제 치고 이기는 결과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단 전염이 된 것 같아요.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뭔가 그 위닝 멘탈리티 뭐 이런 네. 게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어때요? 네. 예, 사실 이제 상대했던 팀들이 좀 순위가 좀 낮은 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두산도 그렇고 NC 또 키움도 그렇고요. 맞아요. 네, 뭐 랜더스도 또 지난 주에 되게 안 안 좋았으니까.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그래서 더 상승세를 탈 수 있었다. 물론 이기는 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네. 만났던 그 상대 팀들과의 그 상대 팀들이 참 대진운이 좋았다. 대진운이 좋았다고 네.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그 팀들이 좀 많이 흔들렸던 시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의 시각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하나가 12연전을 이제 보면 네. 롯데, KT, LG, 기아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12연전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우리가 이제 시험 때라고 이제 늘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앞선 그 7연승 기간에는 좋지 않은 팀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만날 팀들은 롯데도 상승세죠, KT도 상위권에 있죠, LG는 1위죠, 네. 그리고 기아도 주말 2연전 승리를 거두면서 뭔가 이제 중위권으로 이제 쭉쭉 치고 올라오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가 이 12연전을 잘 버텨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얻는 이 7연승의 자신감,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자신감을 당연하죠. 저는 사실 얻을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정민철 위원께서는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요인들도 보실 텐데 이 타선이 사실 처음에 힘들었었잖아요. 시즌 그렇죠. 초반에 네. 특히 뭐 쳐줘야 될 선수들, 뭐 플로리아 선수나 노시안 최은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 동시에 거의 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4월 8일 이후부터 이 선수들이 다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서 팀 타선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네. 투수들 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팀이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게 못할 때 뭐 김경무 감독마저도 자기도 이제 감독하면서 이런 집단 슬럼프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투수들이 잘 버티고 그나마 잘 버티고 있고 선발들이 잘 돌아가니까 어떤 그 야수진들이 클럽하우스 내에서 혹은 뭐 원정 갈 때 미팅할 때 조금 더 몰입하게 되는 요인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장성윤 위원과 꽤 많은 시간 리그를 참여해봤지만 이게 약간 매너리즘적인 게 좀 생기잖아요. 네. 어느 시점 가면 이게 그렇죠. 멍해지고 사실은 계속 내가 연패하게 되고 그러면. 그리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뭐 상대를 뭐 매번 만나니까 근데 지금은 되려 투수진들이 잘 던지니까 야수진들이 특히 제가 그 가까이서 보니까 최은성 선수가 네. 중심을 엄청 잘 잡더라고요. 주장으로서. 주장으로서. 네. 그래서 투수들이 잘하니까 야 우리가 좀 힘내자. 그리고 폰세도 저번에 경기 보셨죠? 이럴 경기 중에 뭐 자기 잘 던지는 것도 있지만 폰세는 그 경기 전에 카메라에 없는 그 공간 뭐 대전 중계 가면 제가 이제 막 휘죽고 다니니까 네. 폰세는 누구 할 거 없이 막 치열업을 다 해줘요. 엉덩이 팡팡 해주고 막 야수들 특히 야수들한테 그러니까 서로 이 부치의식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팀에 있지만 다 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그 서로 최은성을 중심으로 류현진, 뭐 폰세 할 것 없이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홈 경기에서 제가 잘하는 이유는 네. 이거는 뭐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만은 과거에 장성민 대전구장 오시면 그 배팅 케이지 어디 있습니까? 저 외야에 네. 이렇게 곡선으로 된데 그 곰팡이 냄새. 몇 명 들어가지도 않고 몇 명 네, 되게 협소한. 나 어딘지 협소하고 네. 곰팡이 냄새 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원정 팀들한테도 사실 미안했어요. 제가 단장 때도 어떤 공간 확보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라카 옆에 누나 가보셨죠? 일본에 안 안 가보셨어요? 친구도 못 가봤어요. 성우 가봤지?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야구장은 가봤는데요. 그 밑에? 밑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일부러 안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왜? 팀이 또 잘 나가고 뭔가 이제 또 내려가고 그러면 또 제가 또 물어도 봐야 되고 그러면 또 선수들이 좀 뭐라고 그래 부담도 좀 느낄 것 같고 해설위원도 그래서 그런 걸 부담스러워해요. 해설위원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가리는 아.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를 뛰어야 되는 선수들한테 뭐 질문하고 그러면 또 답변도 해야 되고 뭔가 흐름이 또 깰 수 있으니까. 선수 때 그러셨군요. 네, 저는 제가 네. 제가 약간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따로 이제 막 잘 나가거나 못 나갈 때는 오히려 그 현장에 내려가서 감독들 만나기도 좀 그렇고 선수들 만나서 질문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그들만의 또 어떤 그 템포라든가 루틴이 있는데 제가 또 개입해가지고 또 그날 성적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맞아. 해요. 네. 근데 이제 말씀 이거하자면 라카 옆에 아주 MLB급 게이지가 있어요. 라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라카 옆에 가면 정말 장성윤 의원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의 실내 연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발적으로 타격 코치 분들이 계시지만 들락달락하면서 이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네. 근데 사실 장성윤 의원이 경험자시지만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그럼요. 굉장히 예. 크죠. 왜냐면 옆에 있으면 치고 여기서 놀면 뭐해? 음. 가서 스윙이라도 한 번 더 해야지, 맞아요. 공이라도 한 번 더 쳐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러니까 분위기 좋죠. 자기 점검하기 확실한 환경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 우후죽순 막 누가 치니까 전형이 막 되면서 막 이도윤 뭐 이런 선수들도 말루에 막 다 싹쓸이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흥이 막 지금 나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그 타 구단 단장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네네. 하나가 왜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냐. 일단 선발 로테이션이 딱 정해져 있고 좋죠. 그 이닝을 소화하는 그러니까 뭐 5이닝, 6이닝을 딱 소화하는 선수들이 딱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네요. 엄상백 선수가 조금 처음에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요게 아마 다른 팀이 갖지 못한 5선발이 딱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만 뭐 지난 직전 등판에 이제 모처럼 5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엄상백도 좀 덜 미안해하고 덜 사실 창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사실 저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뭐 문동주도 괜찮고 뭐 외국 투수 말할 것도 없고 현지도 좋았고. 근데 엄상백 선수 본인만 사실 안 좋았기 때문에 부담이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등판하는 격의 연승이 끊어질 수가 있고.
예. 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히 이제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등판하는 차례에 염승이 끊겨버리면 이게 미안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지잖아요. 커지죠. 근데 일단은 엄상백 선수도 등판을 해서 그 선발 7연승을 또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엄상백 선수도 굉장히 홀가분한 상태에서 홀가분하죠. 오르면 제가 봤을 때 다음 경기 또 네. 좋은 성적이 일단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정미철 의원이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게 본인이 이야기가 또 올라왔거든요. 아, 좀 네. 읽어주세요. 네, 낭만 김사연님 읽으세요. 레전드 정민철 전 단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차타님이 하나생명 볼파크 홍보대사 정민철이라고 했고 또 HUH님이 이도현 선수가 피칭 기계에서 공쳐봐가지고 도움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아, 실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환경 되게 중요해요. 아우님 민철 형님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네, 최강하나 이글스 최재훈 5년 더 해야죠. 그리고 대포방님이 역시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 취재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뭐 원정이든 홈이든 항상 배팅 그 그게 실내 똑같죠. 타격 훈련장이 바로 더가 내려가지고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옛날에 시범 경기에서 원정 갔을 때 좀 힘들었던 거가 시범 경기 그 스타디움은 이제 메이저리그 구장처럼 그렇게 다 돼 있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타격 훈련을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네. 환경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제가 네. 그 지금 하나이글스가 선발 그 7연승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발 7연승이 역대 이제 4차례가 있었는데 네. 제가 네네. 이제 궁금한 게 네. 99년도에 네네.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네네. 기록을 보면 그 선발 7연승이 정민철, 이상목, 정민철, 이상목, 정민철, 구대성, 이상목입니다. 우와. 이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피디님 예. 이거 대본 잘못 쓰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저는 이게 되게 좀 약간 이게 정 의원님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때. 도대체 정 의원님하고 상목이 형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7연승에 세 번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때 아마 3일 쉬고 한번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3일 쉬고? 어렴풋이. 근데 뭐 이수 감독님이나 개영철 투수 코치님 당시였으니까 그때 저 엄청 아껴 주셨어요. 네. 아껴 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 5이닝인가 던지고 다음에 조금 짧게 쉬고 또 던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지금 이게 댓글이 올라갔는데 네네. 정민철이 2명이었냐고 그때. 아 이름 뭐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름이 뭐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저 네. 진짜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금민철 아니고요, 정민철입니다. 네네. 어떻게 저희 7연승을 하는데 선발 그러네요. 투수가, 네. 선발 투수가 이거 세 명이에요. 대성이 형, 상목이 형, 네. 정현이. 더 웃긴 게 네. 구대성이 마무리인데 마무리인데 선발 구대성이 승이야? 선발로 나와가지고. 와, 이게 재밌더라고요. 1899년 아니야? 아니야. 1999년 9월 24일부터 15일. 네. 그리고 와. 지금 뭐 선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서현 선수. 네, 지금 불펜에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서현 선수, 박상원 선수가 이제 필승조로 잘 지켜주고 있으면서 정우주 선수가 그 앞에 나온 정우주 선수가 등판한 2경기에서 모두 3점 차 이내에 등판하면서 김경문 감독이 이전보다는 좀 정우주 선수를 중요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우주, 김서현 이 조합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냥 벽이 느껴져요? 아니요. 그냥 완벽. 그 연속적인 대포알들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네. 네.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약간 느낌 자체가. 근데 이제 정우주 선수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97개를 오래 던졌는데 포심의 비율이 86%입니다. 아. 슬라이더가 10%고 커브가 4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포심에 대한 자신감이 그냥 굉장히 마운드에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하고 체인지업 같이 던지거든요. 정우주 선수는 그냥 뭐 쳐봐라 한번 뭐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던지는 근데 것 같더라고요. 장 의원님 그러면 타자 입장에서 그렇게 어찌 보면 단순한 투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계산하기 쉽잖아요. 무조건 어차피- 빠른 공이죠. 네. 근데 이제 왜 결과가 못 이렇게 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제구도 잘 되는 거고 이제 막 타이밍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해서 배트를 딱 내는데 이게 생각보다 치고 들어오는 힘이 좋은 거예요. 회전력이 좋게 되면 우리가 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자꾸 왜 또 나보고 덜 떨어졌다고 그래? 공이 이제 덜 떨어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덜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약간 우리가 이제 느끼는 라이징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에 타자가 맞췄다고 생각했던 공들이 자꾸 파울이 되고 그 이후에 뭐 토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이제 유리하게 잡게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그 보더라인을 보고 던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정우주 선수가 이길 확률이 높고 아니, 근데- 약간 그렇게 가는 거 아니 같아요. 장성호 의원 왜 그 좋은 사례를 바로 옆에 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뭘요? 그 예전에- 볼끝? 아 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아니 근데 네. 저는 네. 저는 맞아요. 짚고 맞고 네. 특히 우타자 기준을 얘기할게요. 우주 선수가 일부러 던지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그 릴리스가 좀 뒤에 나올 때 몸으로 확 오는 거 있죠. 아 빠지면서 공이 그러니까 손에서 하이패스 이쪽 있죠. 이걸 알고 던지면 이거는 큰 무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현진 선수가 그 딱 이번에 제가 엊그저께 중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주랑 현진이랑 둘이 서갖고 우주 이렇게 훈련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현진아 우주 좋지 했더니 현진이가 좋아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변하고 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네 기준 잡지 말고 너도 신기하지. 너도 155 못 던져봤잖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이 대본을 받고 우주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네. 내가 문자를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우주야, 네가 지난주에 왜 잘했다고 생각해? 했더니 딱 우주가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네, 제일 중요한 사실 부분. 스킬이나 이런 시퀀스나 이런 메카닉 얘기하지만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분석적으로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이것도 팬분들이 알 권리 영역이지만 결국 장성호 위원도 왜 3을 쳤어요? 그다음에 투수 우주한테 왜 그랬어요? 하면 결국 멘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 장성호한테 던지면 맞을 것 같은데 거기 있다가 없어질 때 좋은 결과가 나와요. 무념무상이라는 게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투수 특히. 제가 저기서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대요. 밖에서 한 시간 동안. 아까 막 문자 보내고 아니 무념무상 맞죠? 아니 제가 아무래도 요즘에 또 이정훈 선수 거를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훈 선수가 뭐가 달라졌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타이밍 앞에 놓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아웃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들어가서 내가 못 치어서 아웃되는 건 똑같은데 쫄지 말자. 그럼요. 인터뷰에 그렇게 쫄지 말자. 그냥 어차피 아웃될 거 뭐하러 내가 이렇게 쫄고 두려워하나. 그냥 무조건 한번 대응해보자. 먹히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신감 있게 스윙하는 게 제일 지금 큰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정우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의 공통적인 거는 잘하는 이유는 뭐 분석도 정말 데이터를 보고서 엄청 공부를 하는 것도 맞아요. 있겠지만 맞아요. 멘탈 네, 그러니까 쫄지 않는 거. 이게 타자를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뭐 제 자랑인데 9년 연속 3할을 때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3, 4년 그 내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서로 전 진짜 질문해 주시잖아요. 아니 9년 나가려고 하니까 네가 먼저 말해. 너무 잘나신 분들만 지금 옆에 그러니까 계시니까 제가 이게 힘듭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3할을 우리가 이제 한 3년 정도 치면 주변에서 이제 인정을 해준다고 그럼요.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3년 4년을 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3할을 쳐보지 못한 선수들은 목표로 3할을 잡습니다. 근데 3할을 쳤던 선수들은 3할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근데 명언이다. 이게 명언이야. 그러니까 건방진 게 아니라 올해는 한 3할 3푼을 쳐볼까 아니면 타격 뭐 탑5 안에 한번 목표를 잡고 해볼까? 그러니까 3할 아래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이 이거- 3할이 그렇죠. 근데 목소리에 네. 겸손함이 1도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겸손함이 1도 없다. 근데 제가 진짜 그 당시에 3할을 좀 많이 때렸을 때 때리고 있을 때 들었던 생각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멘탈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3할은 그냥 기본이지. 그리고 한 3할 한 3푼 때려야 되나 4푼 때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경기를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정우주 선수 이렇게 빗대서 지금 리그에서 잘 때리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늘 3할을 때리고 이런 선수들이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그것도 그 건방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플랜을 짜는 근데 거죠. 제가 그 팬분들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말하는 자신감은요. 내가 뭐 그냥 배포하거나 뭐 하면 하지 이게 아니라 위기 때 머릿속에 풀어나갈 방법을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탈출을 잘하는 뭐 류현진이나 김광현이나 양현종이나 뭐 장성호나 이런 선수들은요. 그냥 배포만 센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뭐 호흡하거나 그러면 다음 정보를 몸으로 표현하고 이런 내가 많이 알아야 그거를 풀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한다는 거죠. 준비를 많이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준비 없이 무조건 자신감을 맞습니다. 갖고 하다면은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그럼요. 미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준비입니다. 무조건. 여기 네. 행하라님이 장스나 전성기 때 학달이 들면 그냥 안타였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니코
크드마님이 장스나 10년 3할 이정범 4할 이후 진짜 아쉬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 진짜. 그리고 니콜 키드만이 아니라 니코 크드만이. 네, 아니 이게 이제 아이디 보면 정말 재밌고요. 재밌다, 진짜. 아원님이 저 말 뜻 정확히 이해합니다. 오, 네, 그리고 네. 아재들 진짜 그리고 성이름님이 정우주 대 문동주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기가 야, 이거는 비교하기가 좀 네. 어렵고 어떤 걸 글쎄요.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정우주하고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교에 대한 아니 이야기예요? 그냥 딱 이름만 적어 그냥 이름만? 네네. 지금 어우. 상황이라면 문동주죠 사실. 음. 정우주 선수보다는. 네. 왜냐면 선발이고 구원이고. 너는 동주에 나는 우주할게.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문동주 선수는 전 이 유현진 컨디션도 할게요. 좋고, 미연진. 컨디션도 좋고. 그렇지.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문동주 선수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 다 쪼가님이 정민철 의원님 신인 데뷔했을 때부터 쭉 팬입니다. 중3 때 쓴 네. 팬레터 답장도 해주죠. 팬레터에 답장. 아, 그럼요. 예. 지금은 남편과 대일 중3 두 딸과 함께 하나 응원 중입니다. 와 쪼가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코님, 정민철 의원님 2004년에 빵승 6회를 하셨는데 장성호 의원님에게 통산 피홈런이 몇 개 있으십니까? 저는 친 거 기억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로 없는. 말로 없는 기억나시죠? 비 오는 날. 말로 없는 날, 비 네, 오는 그거 날. 하나밖에 네. 없어요. 나 소주 2병 먹은 날. 네. 아 진짜? 아, 좀 진짜.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무슨 경기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공 던져서 친 거 기억나? 약간 컵 페스티벌 그렇지. 느낌이었어요. 내가 그걸 던질 때 아마. 근데 왠지 장성호한테는 통할까 말까 하는데 그게 뻥 맞은 거야. 그러니까 아. 약간 그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휘지도 않고 그냥 쭉 들어왔던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 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장성호 선수는 기쁨에 아마 맥주 한잔 하셨을 것 같고. 아 그럼요. 근데 그날 사실 했거든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네, 장성호 위원이 네. 해태부터 기아 통틀어서 음. 그러니까 구대성 선수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었어요. 아까 그 학다리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 레그킥이 좀 과하잖아요. 과하는데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러니까 보통 레그킥이 과하면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가면 다 다리를 그렇죠, 내리게 맞아요. 만들잖아요. 뭐 토탭으로 하죠. 토탭으로 하죠. 근데 음. 장성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 여섯 3할이었으니까. 뭐 제볼 친 거는 차치하더라도 구대성 선수 볼은 그때 한참 좋을 때인데도 대응을 엄청 잘했어요. 네, 그 버핏 어깨님이 정우주 선수 엄마 가게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그 엄마 부모님이 그 남양주 그쪽에서 뭐 가게 음식점 하시는 진짜로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정우주 선수랑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래프트 지명된 이후에 그때 아버님이 무슨 화동가 그쪽에서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네. 네 그리고 장스나 황영무 레그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코 근데 크드마님이. 그 네네. 레그킥이라는 거는 사실 뭐 저처럼 극단적으로 드는 타자들이 사실 없어요. 네네. 그리고 이 레그킥에 대해서 제가 황영무 선수에 대한 레그킥을 평가하는 거는 저는 사실 제가 건방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본인만의 그 타격이라는 뭐 공 던지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본인만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자기 신체에 맞게 뭔가 스윙을 하고 공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 레그킥 황영무의 레그킥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네. 봐요. 네, 황영무 선수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타격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황영무 선수가 더 이제 완벽하게 레그킥을 만들어야겠죠. 네. 네. 정우주 선수 그 부모님 하신 식당 이름 달빛 식탁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바로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달빛 식탁.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시죠. 네. 우리 수다 너무 떨어. 지금 30분. 우리 지금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오늘 네. 지금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롯데도 정말 좋은 성적을 보였어요. 롯데가 3월 말 최하위 10위까지 추락했다가 점차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주중 키움과의 홈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은 데 이어서 삼성과의 원정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고 한 주를 5승 1패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하나에 이어서 승률 지금 2위거든요. 일단 정민철 의원 롯데 또 직접 중계도 하셨는데 네, 그렇죠. 네네. 저는 일요일 이제 중계는 뭐 했지만 네. 사실 나승엽이라든지 나승엽 선수가 그때 뭐 유강남 선수도 홈런을 쳤고 후라도 선수에게 쳤는데
그 저희들이 아까 하나 거론해 드린 것처럼 보니까 3월 16일부터 쭉 제가 팔로우를 해봤더니 하나가 그랬던 것처럼 팀 내부의 그 자신감들이 조금 잘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어쩔 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냥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 경기 전에 뭐 조은우 뭐 코치랑 김민지 코치를 만나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코칭 스태프들은 선수단 그 얼굴 표정만 봐도 그 분위기를 금방 파악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조은우 코치나 김민지 코치의 전언은 뭐 알아서 잘한다. 잘 돌아가는 거죠. 보통 그럴 땐 코치 감독들이 별로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그 맞아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호 보완이죠. 예를 들어서 뭐 김진욱이 못하면 뭐 유가 뭐 나강남이 잘하고 뭐 네. 나강남이 나균환이 박세웅 뭐 하가 박세웅이 잘하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민재가 잘하거나 아, 네. 전민재는 뭐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네. 이 롯데가 또 이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산에서 간 선수들이 정철원 선수, 전민재 선수, 네. 두산에 간 선수들이 또 잘하고 뭐 지금 1군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김상진 투수 코치 2군에서 문동환 코치랑 네, 그렇죠. 맞아요. 또 좋은 투수들을 많이 또 성장시키고 있는 걸 보면서 맞아요. 두산 팬들이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가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낸 선수가 잘하고 이 우리 팀에 온 선수가 못하면 이 갭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김민석 선수는 지금 퓨처스에 가 있고 맞아. 단장님들은 잠 못 잡니다. 해봐서 알잖아. 저 되게 심할 것 같아요. 저 김도현 선수 잘 던질 때 뜨끔뜨끔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진영 선수 보면은 좀 잘 주면 그리고 진영이 요즘에 잘하더라고요. 아직도. 아직도 하더라고요. 네. 아직도 잘 주면 하니까 옆에서 김경문 감독이 보시더니 왜 잘 제가 트레이드했습니다. 아 그래? 그렇지. 맞아요. 네, 그리고 롯데가 2020 그러니까 롯데가 이제 2024 시즌 보면 2025 시즌 지금 타격 기록 저희가 보고 드리고 있는데요. 닭공이에요, 닭공. 그러니까요. 네, 지금 홈런 빼놓고는 다 지금 상위에 이르 그 롯데가 다 올라 있거든요. 타격 지표들이. 그리고 롯데가 사실 2024 시즌에는 이제 윤도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균, 손혜원 선수 이게 젊은 야수들의 그렇죠. 성장이 좀 돋보였잖아요. 올 시즌 초반 타선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하고 빅터 레이스 선수가 예상보다 좀 초반에 부진했음에도 이제 타격 대부분의 지표 중상위권에 올라 있고요. 또 이 사직구장 펜스 얘기 항상 나오죠. 높이를 낮춰서 많은 홈런을 기대했지만 홈런 수치가 이제 크게 돋보이지 않아도 2루타 지금 공동 1위거든요. 네. 45개로. 이 장타력이 리그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유강남 선수. 유강남 선수가 작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 정말 다시 이제 그렇죠.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광남 선수가 사실 뭐 영입이 될 때 음. 그동안에 이제 롯데 그 안방 쪽이 강민호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는 그 이렇다 할 선수가 사실 없었거든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어떤 선수가 주전이냐, 메워야 된다, 뭐 데려가야 된다, 트레이드해야 된다, 뭐 이야기가 진짜 많았는데 네. 그래서 유광남 선수를 사실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두 시즌은 사실 유광남 선수가 LG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살도 좀 많이 뺀 것 같고 5kg 이상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유광남 선수가 이제 잠시를 쓰면서도 이제 두 자릿수 홈런을 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실 포수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앞에 두 시즌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뭐 첫 해는 넘겼지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유광남 선수가 좀 절치부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해피데이님 왜 늦게 시작하신 거냐고. 근데 우리가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9시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좀 편하게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을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면 이 시간대로 네. 계속해서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3,000분 넘게 네. 그리고 낭만 김소연님이 롯데의 타격이 무섭다라고 했거든요. 뭐 타격 지표가 다 높으니까 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 지금 투수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투수 교체 순위가 롯데가 지금 1위예요.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구원 쪽에서 네. 이제 쓸 수 있는 선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지금 강캐님 들어오셨어. 아 그래? 잠깐만. 강캐님이 강희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기 강성철 캐스터 맞아요. 아니에요? 네네. 강희님. 네.
예. 제가 이거를 됐다. 야 성철아 너 한강가 보다. 너 저기 수아봐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아니 오키나와에서 강캐님 저 처음 이렇게 인사드렸잖아요. 네. 인품이 되게 아 좋으신데 좋아요. 너는 왜 이렇게 잡들이를 해? 아 잡들이 아니야.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아, 그래? 사실 그거는 컨셉입니다. 컨셉. 통과제의 컨셉이야? 컨셉이라고. 컨셉이야? 네, 컨셉이에요. 이현미 기자님, 장스나와 정미초 의원님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썸타임즈 화이팅. 두 아재 형님 파이팅. 강캐님 오. 나중에 야구라 화이팅. 네, 제가- 슈퍼챗 15,000원 보냈네요. 15,000원 보냈는데 사실 저한테 10,000원 줄 게 있거든요. 어제 사실 준다고 그래놓고 지금 안 보냈거든요. 그래? 야, 아니 저한테 줄 돈은 없으면서 여기다가 슈퍼챗 쏜다니. 이런 신용 무슨 신용이야 이거? 강캐님이 또 본인의 사진까지 딱 이렇게 이게. 그러네. 네. 나르시시즘이 좀 세요, 얘가. 진짜로? 본인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게 되게 저 세요. 언젠간 한번 또 이 강캐님과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뭐야? 네. 동부천도 스타벅스에서 민철님 뵌 것 같은데? 종무이촌동은 또 거의 나오고 맞아요. 제가 나와버리고. 사는 곳인데 네네. 엊그저께 보셨나? 제가 엊그저께 정병훈 캐스터랑 같은 차 타고 대전 아. 가려고 거기서 이제 커피 사러 갔는데 그리고 임펠님이 민철이 형님은 55분일 때가 최고셨는데 요즘 와이스 보면 민철이 형님 전성기 생각나요. 오. 와이스도 진짜 네. 와이스 왜 여기 와 있어? 두 분 오늘 왜 그래요? 진짜. 진짜. MLB 여기 와 있어. 살벌하네요. 와 있어. 나 힘드네 진짜.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어가자면 네. 투수들 지금 이현미 기자가 좀 오버페이스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롯데.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하나도 뭐 김서현, 박상호, 한승혁, 조동욱, 김종수, 정우주도 두 자리 경기 수 출전이에요. 그리고 정철원 선수는 12.2이닝에 정현수 선수 17경기 10이닝. 근데 이닝 수로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네. 뭐 어쨌든 편중된 너무 어떤 사용이라 걱정을 좀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형 감독님은 윈 나우의 감독님이세요. 근데 당연하죠. 이건 그 선수들을 아끼는 팬분들은 정말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난 시즌에 롯데가 4월에 3할 때 승률이었어요. 그리고 7월에 3할 때. 사실 장 의원님 그거 아니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갔어요. 근데 김태형 감독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센 선수를 해서 잡을 경기 잡자라는 게 요즘 사실 KBO 리그가 사실 뎁스가 MLB나 MPB처럼 세질 않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수치를 제가 봤을 때 17경기, 14경기 근데 이닝이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등판 횟수가 많을 뿐이지 뭐 이닝은 그래도 그렇죠.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롯데가 지금 김상수 선수가 이제 조금 더 자기 역할을 해주거나 박진영이나 박시영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네네. 이 선수들이 좀 도움 주고 구승민 선수가 합류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김태형 감독도 조금 넓게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뭐 아까 제가 쭉 그 롯데 지난주 보니까 정철원 선수의 의견, 정현수 선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인 것 같아요. 기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롯데가 사실 성적이 좋잖아요. 근데 아마 김태형 감독이 지금 뭐 정현수라든가 많은 경기 이제 등판을 시켰지만 이거를 한 시즌 내내 끌고 간다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놓고 어떤 기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퓨처스에서 한두 명 정도 이제 올라올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그 재활하는 선수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아까 뭐 언급했죠 구승민, 뭐 최준용 이런 선수들 맞아요. 지금 뭘 만들고 있으니까 맞아. 그 올라올 때까지만 뭔가 지금 있는 선수들로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어느 시기가 딱 되면 이제 이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많은 휴식을 그러니까 맞아요. 딱 기간제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장성우 의원이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최준용 네. 선수가 이제 최근 하프 피칭을 시작했고요. 5월 초 정도 복귀 전망이고 구승민 선수가 이제 구위 회복이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한현희 선수는 퓨처스 리그에서 지금 5경기 2패고 평균 자책점 8.10입니다. 박세훈 선수가 최근 4연승을 달리면서 토종 에이스로 좀 부활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김진욱 선수가 좀 결국은 크게 난조를 보이면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
됐어요. 김진우 선수는 해마다 이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반복될 때 딱 모습을 보면 네. 지금 피홈런이 2경기에서 4개 맞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볼넷 내주다가 꽝, 음. 볼넷 꽝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간 상황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더 걱정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김진욱이 빠지면서 박진을 지금 그 대체자로 지금 네. 김태형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박진 선수가 지금 중간에서 4점대란 말이에요. 근데 음. 박진이 만약에 빠지면 음. 그 자리를 또 누군가를 메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약간 정철원하고 이제 정현수 선수가 많은 등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 박진 자리를 어떤 선수가 이제 메워주느냐. 그러니까 이 그러다- 부분도 살짝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윤성민 선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윤성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김태형 감독도 이야기를 했었죠. 퓨처스리그 성적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4경기에서 2승, 평균 자책점 1.93인데 이제 김태형 감독은 킴 모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어떠세요? 김태형 감독님. 이 이제 윤성민 선수가 킥모션이 커서 볼넷 뒤에 그 도루나 볼넷 뒤에 패턴. 아, 근데 저거는 게 있다. 저 부분은 네. 개선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 왜냐면 저도 이제 킥모션이 빠른 유행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도루를 꽤 많이 줬던 그 투수 입장에서 보면 저게 연습으로 이렇게 상쇄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는 이제 나의 그 순발력과 그 같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윤성민 선수 신장이 크잖아요. 네. 근데 신장이 큰 선수들이 다 느리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윤성민 선수가 저 킥모션이 느리다는 걸 저는 확 피부로 느껴요. 네. 아 힘들겠구나. 네. 그러면서 내가 홈플레이트에 공 던지는 그 힘을 잘 못 실어요. 그러니까 윤성민 선수가 제구도 안 됐을 거고 좀 마음이 조금 뭐 짠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약간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약간 극복을 했냐면 스트레치 동작 때 중심 비율을 뭐 5대 5를 뒀다고 치면 약간 그걸 개선시키려면 약간 6대 4 정도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저도 뭐 20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왼발을 저 오른 우투수 왼발을 왼발에 바닥에 동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뒤로 뺀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동전을 이렇게 뒤로 뺀다? 동전을 뒤로 이렇게 네, 네, 뺀다. 맞춰서, 네. 발로 네. 딱 하면 그래도 조금 빨라져요. 윤성민 선수 이 방송 보신다면 왼발에 동전 한번 놓고 네. 한번 빼는 느낌을 해보세요. 아. 이거는 뭐 장민재 선수도 그렇게 해봤고 네. 어.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팁을 뭐 좀 알려주셨군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제가 이걸 못했으니까 저도 이걸 해봤고 장민재도 같은 방법을 썼더라고요. 뒷주머니 유니폼 뒷주머니에다 동전 하나씩 이렇게 넣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시합 때 하면 시합 때 그러면 나강남 주심이 퇴장. 되죠? 이게 연습할 때 성호야 진행 좀 빨리 하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잠깐만요. 사실 이 김태형 감독의 지금 이 코멘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성빈 선수에게 올라와서 이제 퀵모션 때문에 도루 이익을 받았나? 저는 너무 많은 걸 사실 바란다. 너무 많아. 아. 맞아. 윤성빈 선수는 지금 이것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쓸 수 있는 때. 상황도 아니고. 그럼요. 네. 나도 지금 나도. 올라와서 자기 공 지금 스트라이크 많이 던지고 자기 패턴대로 자기 템포대로 공을 던지는 게 집중을 해야지. 지금은 이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윤성민 선수는 가뜩이나 제구가 안 좋은데 음.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 윤성빈 선수를 쓸 거면 윤성민 선수를 만약 김태형 감독이 쓴다고 한다면 만약에 주자를 내보냈을 때 도루 내주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윤성민 선수 저는 선발을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지금 타선에서 이제 중심 타선이 좀 힘을 더 보탤 필요가 있는데요. 테이블 세터 하이 타선의 타격은 나쁘지 않지만 중심 타선의 타율이 타팀 대비 좀 낮아요. 그래서 롯데 주요 타순별 타율이 보면 1번, 2번은 지금 2할 7푼 9리로 1위인데 3번에서 5번 타순이 2할 4푼 9리로 9위예요. 예, 6번에서 9번 타순은 3할 4리고 그래서 2024 시즌 득점권에서 맹활약하면서 타점 능력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던 외국인 선수 빅터 레이에스가 찬스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레이에스는 올라올 거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기다리면 네. 분명히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경기를 치르다 보면 어떻게 1번부터 9번까지 다 잘 때리겠습니까? 근데 롯데가 지금 최근에 경기가 잘 풀린다는 거는 지금 뭐 중심 타선이 리그 9위잖아요. 요 네, 기간에 네. 보면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왜 이기겠어? 점수를 많이 내서 이기는 거잖아요. 투수들이 실점을 하지 않아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3번, 4번, 5번을 그냥 빼면 돼요. 그럼 6번부터 시작을 해서 1, 2번의 승부를 본다. 이렇게 가져가야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중심 타선이 안 맞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 극복 안 해도 돼요. 타격 자체가 롯데는 지금 사실상 라인업이 보면 닭공이에요. 그냥 공격력에 치중된 팀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완벽한 걸 바라겠습니까? 그냥 최근의 컨디션이 좋은 타순에 찬스가 걸리길 바라야죠. 근데 그게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력이 지금 좋아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까지 많이 한다고 한다면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저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잠깐 또 우리가 채팅창을 좀 보겠습니다. 5월의 찐님, 장스나 너무 팬입니다. 중계도 각종 라이브도 잘 보고 있습니다. 장스나표 인터뷰도 너무 좋아요. 걸을 타순이 없어요. 바람이 있다면 알럿 베이스볼 자주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스나 악계 팬. 저희 알롯 베이스볼 메인 작가입니다. 아니 뭐야? 진짜? 네, 5월의 찐. 네. 진짜. 야. 저 메인 작가예요. 저희 그 감사합니다. 야구라 라이브에도 가끔 네. 이렇게 이제 슈퍼챗을 이제 보내줘요. 진짜 아, 너무 진짜로. 어머. 네, 오늘 본다 그랬거든요. 와 여기 야디오 몰리나니 아시나 보다. 알라베 작가님 내적 친밀감 상승 아시네. 네. 노래 오. 와. 다 알죠. 그럼요. 네. 그리고 좋다. 우리 수우님이 헤타 타이거즈 미난 계보 조기현 장스나. 저요?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조기현 선배님도 이해 안 가네요. 진짜로. 네. 강철이 형이 좀 잘생겼잖아요. 그럼요. 이강철 감독님이 잘. 이강철 감독님처럼. 네. 아 조기현 코치님 또 목소리도 약간 그 야 성호야, 야 성호야, 야 정희원,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전력강화 위원장님이셔. 맞아요. 나 다음 주에 회의 가야 돼.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렸나? 마이크 트라우님. 그래서 롯데가 그닥 뎁스가 부족해요. 하나도 조심해야 해요. 김서현 제외하고 박성원, 조동호 이런 선수들 계속 쓰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팀이나 이 뎁스에 대한 문제는 다 갖고 있는데 특히 하나 롯데는 좀 뎁스 문제에서는 좀 예, 제가 아까 네. 거론해드렸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롯데뿐 문제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 이 질문에 제가 뭐 대답을 드리자면 KBO 리그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뭐 KBO 리그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 환경에서 이 진짜 재미있게 뭐 40년 동안 쭉 야구를 해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팬분들이 바라는 이상과 그러니까 운영하는 쪽의 살림살이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정말로 사실 뭐 아까 댓글이 살짝 나왔지만 좀 뭐 정현우 선수 엔트리 빠졌더라고요. 어깨 뭉침 때문에. 맞아요. 지난 한 번은 제가 한번 맞아요. 그 네. 122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위험 데드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가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그 약간 팬분들이 보실 때 편중된 느낌은 뭐 지울 수가 없겠지만 지금 KBO 리그에서 감독들이 운영하려면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수우님이 조기현 목소리 감스트랑 닮았다. 근데 그래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조기현 의원님도 네. 예, 인정했다고. 아 맞아요. 이거 또 재미난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네, 누NOH님 민철이 형 사랑해요. 제가 그럼 이거 하나 드릴게요. 자, 유재석 같은데. 유재석 씨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아 이런 거 잘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일부터 하나와 롯데 지금 경기가 있어서 그렇죠. 지금 양팀 예상 선발 라인업은 나와 있어요. 아. 아니 라인업에 투수는 나와 투수, 있어요. 네, 와이스, 이현진, 엄상배, 반즈, 박세웅, 터커 데이비슨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정민철, 장성호 위원의 예상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포스트 시즌 예상이 아니니까 네. 일단 2022년, 2023년, 2024년 하나가 사직 원정 가서는 결과가 안 좋았어요. 네, 맞아요. 네, 하나가 패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사직 원정이 결과가 안 좋은데 하면서 하나 팬들이 좀 약간 걱정하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네. 최지훈 선수도 알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최지훈 선수가 알고 있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주전 라인업에 들어간 선수들은 거의 다 알고 알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알죠. 작년에 굉장히 사직에서 고전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하여튼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아니 근데 사실 올해는 또 다르잖아요. 전력도 그렇고. 아 근데 네, 이 두 팀은 지금 네. 가장 리그에서 가장 불꽃 튀는 그럼요. 팀이잖아요. 물론 LG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렇죠. KT도 잘하지만 저번에 얘기했죠. 야구는 최근에 잘하는 팀이 무섭다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는 KBS도 아니고 MBC도 아니고 중계를 안 해서 좀 속상하게 합니다. 맞아요. 네. 네. 이거는 진짜 진짜 비카드죠. 진짜 최고의 더비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우측 가능성도 있어서 화요일 날 네. 지금 내일 비가 일단 네, 예보가 돼 예보는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남쪽에 비가 좀 몰려서 내린다. 네, 그래서 80mm 정도 내린다. 하나 팬들은 네. 우측 되길 바라요.
왜요? 왜요? 약간 사직이 좀 어려우니까. 네네네. 근데 기세 대 기세로 일부에- 따지면 일부에서. 아니 근데 네. 보세요. 이 순서대로라면 와이스, 반즈, 류현진, 박세웅, 엄상백, 터커. 근데 다 연승 중에 제가 아까 봤더니 네. 와이스 최근 2연승, 반즈 2연승, 현진 2연승, 세웅이 3연승. 그다음에 상백이 첫 승, 데이비슨 2연승 이렇게 가는데 제가 냉철히 말씀드리면 네.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발 매치업만 딱 보면. 사실 네.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롯데가 조금 세 보이긴 합니다. 네. 롯데가. 왜냐하면 현진이는 지난번에 랜더스전에 보니까 1회 2실점하고 그 특유의 장점으로 다 버텨내더라고요. 근데 현진이한테는 뭐 본인도 자기가 구속 루팡이라고 얘기했죠. 구석 까먹는다고. 근데 상백이 자리에서 지난 시즌에 지난 경기 첫 승을 하긴 했지만 터커 데이비슨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터커 데이비슨 되게 잘 던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웅이는 자신감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연승 중이고 중이고 탈삼진 막 어마어마해. 근데 반즈와 와이스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와이스도 2연승, 반즈도 2연승을 하고 있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이 두 선수가 막 원사이드하게 확 갈 수 있는 그 숫자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저 상백이 자리에서 터커 데이비슨과 할 때 거기서 조금 밀리는 거기에서 게- 조금은 네. 저는 데이비슨이 좀 세 보이긴 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얘기해서. 저도 사실 롯데가 2승 1패로 조금 앞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요. 만약 세 경기를 치르면. 왜냐하면 이게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면 와이즈는 작년에 롯데전 안 좋았고요. 그리고 찰리 반즈는 하나 킬러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그리고 박세웅 선수는 그 하나 포비아예요. 1승 10패에다가 평균 자책점이 공포. 7.56입니다. 네. 공포. 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원래 이제 롯데전에 강하고 그리고 엄상백 선수가 뭐 5이닝을 던졌다고 하지만 터커 데이비스는 최근 두 경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롯데가 조금 유리한데 이게 타격적으로 가게 되면 지금 하나이글스가 굉장히 좋은 타격을 하고 있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 팀 타율이 최하입니다. 원정에서. 원정에서 팀 타율. 네, 와. 원정에서. 그리고 네. 홈 경기 타율은 리그 1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홈과 원정의 타격이 극과 극으로 지금 완전, 나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롯데는 원정에서 약하고 홈에서 세요. 야 이렇게 하자. 네. 1승 1무 1패. 그러니까 내일 취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1승 1패로 하시죠. 1승 1패. 네, 아, 이게 뭐예요? 왜냐면 네. 불펜 그 숫자는 하나가 앞서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철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철원하고 정현수 뭐 김원중 잘 던지긴 하지만 정우주, 김서현이 골고루 있네요. 펼치면 보세요. 여기가 ERA가 3.40 대 5.16이거든요. 근데 이건 물론 이게 지나간 기록이고 뭐 내일부터는 알 수는 없지만 피로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가용할 수 있는 피로도는 하나가 좀 덜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 비 오고 1승 1패. 치사하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사실 기세로 보면 네. 뭐 이 두 팀이 지금 예상이 리그에서 돼? 제일 좋거든요. 예상이 돼? 네? 기세로 보면 이게 예상이 돼? 근데 이제 기세가 비슷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디테일은 뭐냐? 결국에는 뭐 홈팀? 작년 시즌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 숫자적인 데이터 그거. 이걸 봤을 때는 롯데가 그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홈 무시 못하니까. 그럼요. 그런데다가 이제 만약에 제가 그 볼파크에서 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를 아마 2승 1패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그렇지 이렇게 지금 완전 꼭지점이 있는 그럼요. 팀끼리는 장소도 중요하죠. 그럼요. 그쵸. 그럼요. 장소도. 네.